안녕하십니까. 청소년 문제와 보호 시간입니다. 저는 최진경이고요. 자, 6주차 3교시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열심히 함께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차 보겠습니다. 학교 부종의 개념과 유형, 학교 부종의 원인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부적응의 개념과 유형입니다. 먼저 학교 부적응의 정의에 대해서 학습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부적응이란 말은 평상시에도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사회적 공간에서 또 시간 속에서 부적응을 하는 사람 우리는 부적응자라고 하는데요. 자, 학교 부적응이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자, 김기태, 정복남은 다양한 부적응 행동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 개인이죠. 한 개인이 학교라는 생활 영역에서 나타내는 것으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하여 개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욕구가 있겠죠. 학교에서 학교에 가가지고 한 개인, 한 이제 학생이 근데 학교에 가니까 내가 욕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충족이 못 하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어, 가지고 온 욕구가 충족이 못하여 이제 학교 내에서 이제 갈등을 하게 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게 학교 부조응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개인의 요구가 있지만은 또 학교에도 학교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절하게 밸런스를 이뤄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만을 관철시키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학교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고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데 이제 이거를 학교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석중과 박병현은 개인이 학교라든지 또 학교 안에 있는 학급 사이에 적응해 나가는데 부적절한 행동을 보이는 것. 자, 행동이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부적절한 행동, 부적합한 행동, 부적응 행동. 자, 학교의 교육적인 가치라든지 그 다음에 규범이 있죠. 학교에도 규범이 있고 질서에 일치하는 타당한 행동을 못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가장 쉽게 이제 규범이 있잖아요. 학교 교칙도 규범이고 또 선생님한테 예의를 잘 지키는 것도 규범입니다. 학교에서 어, 교실 안에서 나름대로의 질서를 잘 지키는 것도 규범인데 그 규범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못하 질서를 못 지키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이제 학교 어 이제 부정하는 거죠. 학교에서 요구하는 가치와 규범, 질서를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들과 일치를 시켜야 되는데 일치를 못하면은 부조응이 생긴다는 거죠.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정리를 하자면은 어, 학교에서 학업 성적이 떨어지고 기초 지식에 대한 성취도가 낮고 문제 행동을 하는 사람 여기 또 마찬가지로 학업 성적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디브아라는 학자도 학업 성적이 낮고 학교 출석 일수가 낮고 그러니까 결석을 많이 한다고요. 그리고 이제 학습에 대한 자아 개념이 낮은 사람 그러니까 학습 관련된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뭐 학습에 대해서 자아 개념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든지 노력하면 돼. 나도 남들보다 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런 것도 일종의 이제 학습에 관련된 이제 자아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자아 개념이 바르게 형성되지 못한 거야. 뭐 공부를 하면 못해? 뭐 공부를 해서 뭐 해?
나는 뭐 대학도 안 갈 건데 이런 게 잘못된 자아 개념입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학교에 부적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또 교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교우 관계도 원만하지 못하고 학교 수업에도 땡땡이 치고 학교 규칙, 규범을 잘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우리는 학교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학교 부적응의 유형입니다. 이게 학교 부적응의 유형을 구분해 놨다. 이게 여러분 좀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학교로 부적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 부적응 행동을 표출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유형을 구분한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 부적응의 표출 유형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겠죠. 그게 또 정확하고 이해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부적응의 표출 유형, 예, 또는 학교 부적응의 유형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학업과 관련된 유형이 뭐냐 그러면은 학교 부적응 학교에서 규칙을 잘 못 지키고 규범을 잘 못 지키고 질서를 잘 못 지키고 그런 학교 부적응한 어, 청소년이 학업과 관련된 유형으로 학교 부적응 유형이 표출될 경우에는 뭐 수업 태도가 불량한다든지 지각을 자주 한다든지 아무튼 불성실한 태도로 이제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이제 하지 않고 전형적인 유형이 되겠죠. 학업과 관련된 유형이. 자, 또 다음은 이제 정서와 관련된 유형입니다. 이제 학교 부적응을 함으로써 뭐 학업과 관련돼서 표출되기도 하겠지만은 정서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제 표출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울한다든지 무력감을 느낀다든지 자존감이 낮다든지 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뭐 자살도 시도하려는 그런 정서 관련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대인 관계 대인 관계와 관련된 이제 유형으로 이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 여기서 이제 대인 관계라는 것은 이제 어, 뭐 친구들한테 뭐 학폭을 한다든지 뭐 집단 따돌림 한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행동을 이제 대인 관계에 표출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 뭐 이렇게 표출하는 것도 아주 나쁜 거죠. 이렇게 표출하는 것은 물론 정서와 뭐 학업 관련 유형도 이제 나쁘게 표출하는 그런 유형이지만은 특히 이제 대인관계 유형은 내가 학교에 부적응함으로써 그러한 어려움들을 다른 사람을 뭐 폭력을 가한다든지 공격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그거를 좀 어, 학교 부적응한 것을 만회하려는 그런 어떤 이제 나쁜 이제 행동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이제 약물 남용과 이제 성비행을 하는 학교 부적응을 약물 남용과 성비행으로 표출해 버리는 거죠. 뭐 흔히 많이 하는 이제 음주와 흡연도 뭐 약물 남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음란 사이트를 본다든지, 그래서 올바른 이제 성 도덕 개념을 형성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어, 표출하는 게 이제 약물과 이제 성비행 관련된 유형으로 나타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 이제 학교 부중의 유형은 뭐 여기 이제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부적응을 함으로써 학업과 관련돼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다든가 뭐 지각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나기도 하고 대인 관계적인
대인 관계 속에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뭐 약물 남용을 한다든지, 이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학교 부적응이 유형이 나타났는데, 거기에서 어느 쪽에 더 표출을 많이 하는지에 따라서 유형을 저 학생은 학교 부적응함으로써 약물 남용과 성비행을 많이 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 이제 본인의 학교 부적응한 부분들을 이제 표출하는 거죠. 자, 학교 부적응의 유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학교 부적응의 이제 표출 유형이라고 그렇게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에 대해서 자, 일반적인 학교 부적응의 원인, 그게 학교 요인이든 사회적 요인이든 뭐 가정적인 요인이든 개인적인 요인을 다 아우르는 자, 일반적인 학교 부적응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자, 바브라는 학자는 학교 부적응의 요인을 심리적 원인과 정서적, 사회적 원인, 신체적인 원인으로 규명을 했는데요. 청소년의 능력과 환경의 요구가 맞지 않는 데서 오는 심리적 원인이 뭘까요? 청소년의 능력이 뭡니까? 자, 학생 청소년님께 공부하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근데 환경의 요구, 즉 학교 환경의 요구가 맞지 않는데, 그래서 학교 부적응의 가장 큰 원인은 학교에서 자기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공부를 잘 하지 못하면은 학교에서 자신감도 떨어지고 열등감이 떨어져서 심리적 원인으로 작용해서 학교 부적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물론 학업 성취도가 높은 학생 중에서도 쉽게 공부를 잘하는 학생 중에서도 학교 부적응을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긴 하죠. 그렇지만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학교에서 즉 여기서 환경이라는 것은 학교입니다. 학교 환경에서 욕구가 맞지 않은 데서 오는 심리적 원인으로 학교 부적응이 생긴다는 거. 자, 부적절한 양육 방법. 이거는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청소년 양육 방법입니다. 부모한테 뭐 학대를 당했다든지 폭력을 당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또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오는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정서적인 거하고 사회적 원인을 같이 해놨는데요. 부적절한 청소년 양육 방법은 정서적인 원인이 되겠고 사회 문화적 환경에서 원인은 이제 사회적인 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학교 부적응이라는 게 뭐 내가 예전처럼 학교에 가면은 무조건 교사의 말에 존중하고 또 내가 원하지 않는 뭐 과목들을 학습하고 그런 데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회 문화적으로는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을 하고 싶은 그런 학과목도 있고 요구 사항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 가면은 오직 뭐 수학, 영어, 과학, 사회 학교에서 원하는 그런 교과만을 학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학습 스트레스로 인한 학교 부적응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뇌 손상이나 신체적인 이상, 이거는 이제 질병이죠. 이제 신체적인 질병이 이제 학교 부종을 일으킨다는 건 너무 다양하죠. 꼭 이게 이제 신체적 원인은 뭐 학교 부종뿐만 아니라 군대 갔을 때도 뭐 또 다른 어떤 사회생활 할 때도 신체적인 원인으로 학교 부적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바부의 이제 학교 부적응 요인을 설명해 드렸고, 이제
김현숙 선생님이 얘기한 내용은 쭉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청소년이 개인, 가정, 학교, 사회적 환경 체계 간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제 개인적, 가정, 학교, 사회가 이제 충돌합니다. 여기서 이런 관계 속에서 충돌해가지고 뭐 가정에서 요구도 있고 부모님도 요구하는 것도 있고 교사가 요구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도 있는데 이런 다 요구가 가정에서 요구, 학교에서 요구, 또 사회 속에서 원하는 그런 인간상, 이런 것들도 다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생들로 하여금 갈등과 충돌을 일으키게 하고, 그런 갈등 속에서 어, 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청소년들은 이제 교칙을 위반을 한다든지 폭력, 가출, 학습 태만, 흡연, 약물 오남용 이런 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일탈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 생활을 부적응을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제 개인과 가정과 학교에 있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너는 이렇게 공부도 잘해야 되고 너는 직업인으로 이런 걸 성취해야 되고 또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들, 학교가 요구하는 것들 여러 가지의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은 너무너무 힘들겠죠. 스트레스도 받고, 그래서 이제 교칙도 위반하고, 이제 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비행을 하다 보면은 그게 학교 부적응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근데 학교 부적응은 또 학교 공포증, 학교 등록 거부, 뭐 학업 중도 포기, 이런 형태로도 뭐 같은 얘기입니다. 네, 학교 부적응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학교 공포증, 학교 등고 교부, 학업 중도 포기, 학업 중단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이제 예, 뭐 심리적인 원인, 정서적인 것, 또 사회 문화적인 것, 신체적인 것, 자, 이런 것들을 고 여기서는 이제 체계잖아요. 개인, 가정, 학교, 사회라는 것은 이런 체계적인 원인까지 다 정리해서 일반적인 학교 부적응의 원인에 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체계별 학교 부적응의 원인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체계는 개인 체계, 가정 체계, 학교 체계, 이제 사회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적 원인을 했을 경우에는 개인적인 체계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인적인 체계에서의 원인을 보면은 학교 부적응하는 게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신체적인 조건도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죠. 뭐 신체적으로 핸디캡이 있으면은 학교에 부정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적 능력이라든지 학업 성취 능력, 언어 발달 수준, 이제 인지적인 측면이잖아요. 이건 매우 중요하게 작용을 하겠죠. 학교에 적응을 잘 하려면은 어느 정도 지적 능력도 필요하고, 언어 발달도 필요한데, 이런 인지적인 발달이 부족하다든지 미흡했을 경우에는 학교 부적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서적인 문제 있는데요. 우울증이라든지 시험 불안,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성으로 인해 가지고 교우들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 자, 이런 것도 다 학교 부적응의 원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좀 이제 정서적인 부분에서 좀 더 볼 게 있는데요. 감정의 표현이나 수용에 엄격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강한 감정 상태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표현을 지나치게 억제하며 이것이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 고립이나 부적응 행동으로 이제 이어져서 학교 부적응까지 간다는 거죠. 아, 자, 뭐 일부 청소년에게 해당되겠지만은
자기 이제 감정 표현을 잘 못하고 수치심을 느끼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기 감정을 통제하고 억제해서 그런 사회적 고립감을 느꼈을 때 부조금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게 또 학교 부조금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어? 또 반면에 이제 전자는 감정 표현을 이제 억제하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은 충동적이고 감정을 일으키는 자극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는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자, 이러한 반응은 흔히 이제 비행에 관련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충동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이제 뭐 폭행을 한다든지 공격성을 발휘하는 거죠. 자, 이런 비행의 결과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학교 부조공의 원인으로까지 이제 이어진다는 거죠. 학교 부조공의 원인에 대해서 개인적인 체계 차원에서는 신체적인 부분, 이제 신체적인 부분하고 지적 능력이라든지 학업 성취 능력, 언어 발달 수준 이 부분은 이제 인지적인 부분, 그리고 우울증, 시험 불안,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성 등 이런 것들은 이제 정서적인 이제 문제로 해가지고 이제 신체적인 거, 인지적인 거, 정서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서 개인적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체계별 학교 부종의 원인, 이제 가정 체계의 원인이죠. 에,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부종을 하는데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은 이 가정적인 원인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가정에서 부모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또 부모한테서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학교에서 와도 이제 부적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좀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결손 가정,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지 이혼 가정,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조적인 결손 가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런 가정에서 이제 양육을 받고 성장한 이제 아동과 청소년들이 어, 학교 부적응을 하게 된다는 거. 자, 물론 이제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조적인 가정에서 성장해서 학교 생활 잘 적응하고 그런 어, 친구들도 많이 있죠. 자, 부모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단절됐을 때 이제 학교 부적응을 하게 된다는 거 역시 부모하고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또 거기에서 지지를 받고 양육을 받았을 때 뭐 학교 생활뿐만 아니라 사회생활도 잘 하고 친구 관계도 좋고 그렇게 된다는 거 모든 것이 이제 출발이 가정이라는 거 정말 여러분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가정의 이제 소중함, 특히 이제 청소년 문제와 보호 시간에 이제 모든 문제의 원인이 이 가정으로 이제 기결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가정에서의 올바른 양육이 얼마나 우리 아동과 청소년에게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들 이제 처절하게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가정 빈곤 문제가 또 학교 부종의 이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용돈 걱정을 하고 이렇게 차비 걱정하고 교통비 걱정하고 이러면은 이제 학교 부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가정 폭력, 이제 가정에서 이제 폭력을 당하거나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폭력을 행사했을 경우 학교 부종으로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학교 부종의 원인을 학교 자체에서 찾는 게 이제 학교 차원의 원인입니다. 입시 중심의 주입식 교육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우리 학생 청소년들에게 좌절감과 패배감을 통한 낮은 자아 존중감을 형성하게 하고 또 비행 행동을 일으키게 하여서 학교 부적응을 하게 만든다는 거.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여 진학에 대한 본인과 부모의 열망과 기대가 이제 현실 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죠. 우리 청소년들이.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이제 좌절감과 패배감, 실패감을 가져다 주고 애곡된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데, 애곡된 자아 개념이라는 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공부를 왜 해? 왜 학교를 다녀? 이런까지 애곡된 학교에 관한 이제 또 학습에 관한 자아 개념을 형성한다는 거죠. 잘못된, 애곡된 학습과 학교에 관한 자아 개념을 형성함으로써 학교 생활에 이제 부적응하게 한다는 거죠. 또 학교에서 지나치게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체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처벌 위주 생활 지도가 청소년들에게 이제 학교 생활에 적응을 떨어뜨리는 이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학교 차원의 학교 부족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체계별 학교 부조응의 원인, 이제 사회적인 원인, 사회체계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지역사회의 상호작용이 매우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자, 유아기나 아동기 때는 주양육자, 보호자, 주변인들과의 관계가 이제 주양육자나 보호자에 이제 국한이 되는데, 청소년기가 되면은 또래 관계가 확장이 되고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들과의 이제 소통이 매우 증가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주변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날 사회는 급속하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어, 저 밝고 건전한 미래의 지향성을 이제 결합한 채 향락주의라 이제 쾌락주의를 빠지게 한다는 점. 이게 이제 바로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주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보다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뭐 돈을 벌고 출세를 하고 그런 이제 사회생활을 하려는 그런 가치를 우리 지역사회가 심어주게 된다는 거죠. 그러한 이제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학교를 가지 않고 학교에 이제 부적응하는 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게 이제 사회적인 원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학습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부적응의 정의에 대해서 다양한 학자들의 정의를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요. 학교의 교육적인 가치라든지 규범, 질서에 일치하는 타당한 행동을 하지 못한 거죠. 즉, 부적합한 행동,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학교 부적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업 성적이 낮고 그 다음에 학교에 열심히 출석하지 않고 교사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며 학교 수업에 빠지고 학교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 우리 학교 부적응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학교 부적응의 유형입니다. 제가 학교 부적응 표출 유형이라고 이해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 부적응한 학생 청소년이 어떤 형태로 학교 부적응 유형을 어떤 형태의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표출하는가에 따라서 학교 부적응 유형을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뭐 학업과 관련된 유형으로 뭐 학교에 늦게 온다든지 뭐 조퇴를 한다든지 학업에 집중을 않는다든지 학업 시간에 잘 빠진다든지 이런 학업 자체와 관련된 유형이 있겠죠. 이게 가장 흔한 유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학업과 관련된 유형도 있겠지만은 정서와 관련된 유형, 정서적으로 이제 부적응이 이제 표출되는 거고, 대인 관계, 특히 이제 대인 관계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또래 관계에서 이제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학폭을 한다든지 뭐 따돌림을 한다든지 이런 나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게 대인관계와 관련된 행동이고, 또 약물 남용과 성비행도 나쁜 행동이죠.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게 학교 부조공의 유형을 나타내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학교 부적응의 원인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바부라는 학자가 제시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아, 청소년의 능력, 청소년 능력이라 했을 경우는 학습 능력이겠죠. 뭐 그외 다른 능력도 있겠지만은 또 환경의 요구, 여기서 말하는 환경은 학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능력과 학교의 요구가 맞지 않는 데서 오는 그런 심리적인 원인으로 학교에 부족을 한다는 거, 가정에서의 부적절한 양육 방법과 사회 문화적인 영향으로 오는 요인도 있겠고, 뇌 손상이나 신체적인 이상 등 질병으로 인해서 학교 부족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체계별 학교 부족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개인적인 원인, 개인 체계 차원에서는 신체적인 결함 있고, 신체적인 원인, 지적 능력이라든지 학업 성취 능력, 언어 발달 수준, 자, 인지 발달과 관련된 원인, 자, 우울증, 시험 불안, 낮은 자존감, 낮은 사회성 등 이제 청소년 정서 발달과 관련된 부분으로 개인적 원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가정적인 원인, 가정체계 원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조적인 결손 가정이 학교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것. 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부모하고 정서적인 유대 관계가 단절되었을 경우, 또 가정이 빈곤할 경우, 가정 폭력이 일어날 경우, 학교 부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학교 자체 차원의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중심의 지입식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좌절감과 패배감을 통한 낮은 자아존감을 형성하게 되어 비행을 일으키거나 학교 부족을 하게 됩니다. 자, 과도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고 실패감을 느끼고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사회적인 원인입니다. 사회가 청소년에게 되면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이 원만해지는데,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나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죠. 자,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쾌락주의나 향락주의에 빠져서 이제 가치관의 변화가 이제 사회가 우리 청소년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서 뭐 돈도 벌고 사회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잘못된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학교 부적응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학교를 왜 다녀? 학교 다니면서 뭐해? 자,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이번 시간 퀴즈입니다. OX 퀴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감정의 표현이나 수용에 엄격한 청소년들은 자신의 강한 감정 상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고 표현을 지나치게 억제하며 이것은 나아가서 사회적 고립이나 학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 두 번째, 청소년기는 지역사회와 상호작용이 매우 증가하는 시기이며 직간접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 특히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 O입니까? X입니까?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학교 부적응의 정의, 그리고 학교 부적응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학교 부적응의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습니다. 학교 부족의 원인을 일반적인 원인과 체계적인 원인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체계적인 원인은 다시 가정체계, 또 개인체계, 지역사회 체계, 학교 체계에서의 학교 부족의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뭐 지금도 학생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학교에 부족한다는 것은 학생으로서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기양 학교 생활 하는 거 적응을 잘 하고 또 적응을 잘 하면은 또 학습 효과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하는 게 필요한데, 여기 제시된 원인들을 잘 여러분들이 숙지하시고, 청소년을 지도할 때, 원인이 왜 생기고, 그 원인에 따른 또 대처 방안을 여러분들 잘 모색을 하셔서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